안면외과 이어서 치아의 이상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아의 이상에서 첫 번째 맹출 시기의 이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기 맹출과 맹출 지연이 있습니다. 유치가 조기 맹출됐을 시와 영구치가 맹출이 지연됐을 때 이것이 이상이 됩니다. 치아수 이상으로는 과잉치, 치아가 너무 많이 나는 것과 치아가 나지 않는 치아 결손이 있습니다. 위치와 방향의 이상에서 보면 첫 번째 매복 치아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치아 전체가 뼈 속에 묻혀있는 완전 매복치와 치관의 일부가 구강 내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매복치로 이렇게 나뉩니다. 주로 여러분도 모두 알다시피 사랑니라고 하는 것이 매복치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하악 제3대구치를 기본으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으로는 상악 견치와 정중 과잉치가 많은데요. 이 모습은 그림 그대로 포크 모양으로 기억해 주시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매복치는 무조건 발치하는 것이 아닌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발치해 줍니다. 두 번째로 전위치라는 치아는요.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이 되어 있는 치아를 전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앞 전자를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앞쪽, 그래서 전 쪽에 있다. 전위치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영어 이름도 쉽게 외울 수가 있는데요. 말포스트 투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말포이가 살짝 제자리에 안 있고 좀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말포이, 말포스트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편합니다. 전 위치 치아도 매복 치아와 마찬가지로 치열 부정이나 우식, 치주염, 교상 등의 원인이 될 시에만 교정 또는 발치를 해줍니다. 무조건 뽑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경사치와 염전치가 있는데요. 경사치는 말 그대로 협, 설, 근심, 원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치아를 경사치라고 합니다. 경사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염전치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치축을 중심으로 그대로 박혀있긴 한데 그 상태로 회전돼 있는 치아입니다. 우리가 염전을 생각하면 염자는 네모 반드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모 반드시 된 곳을 이렇게 돌아다닌다. 억지르지만 아무튼 염전을 돌아다닌다. 중심으로 회전해서 돌아다닌다. 그래서 염전치.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려면 작은 치에서는 좀 돌리기가 힘들겠죠. 작은 치는 뿌리가 2개, 3개인데 그 상태로 막혀있다가 회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작은 치보다는 단근 치에서 많이 발견되는 게 염전치입니다. 이것도 꼭 외워주시고요. 이 경사치의 인접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식이나 치근막염의 이완이 쉽습니다. 특히 경사치에 의해 주변 점막에 욕창성 궤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양치질을 잘 해주시거나 그래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로 치아의 형태와 크기 이상을 알아보면 치관의 이상, 치근의 이상, 치아 전체의 이상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치관의 이상은 원추치아, 꽃봉오리 모양 치아, 오디치아, 허친슨, 반상, 터너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좀 병리학에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처럼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치관의 이상을 좀 외워보자면 꽃봉오리 모양의 오디, 원추 이렇게 해서 꽃봉오리 모양, 오디, 원추 그리고 허친슨, 반상, 터너 이렇게 해서 6가지 외워주시면 이거는 치관의 모양이 이상한 거를 꽃봉오리 모양의 오디, 원추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치근의 이상이면 이건 너무 쉽죠. 길거나 너무 짧거나 아니면 휘어있거나 이개가 너무 심하거나 만약에 치근이 2개만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과잉근. 세 번째로 치아 전체 이상에서는 치아 크기가 너무 크거나 치아 크기가 너무 작거나 붙어 있거나 이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외우기 편할 것 같습니다. 5번째 치아 형성 부전을 보면 홍역이나 수두로 인한 범랑질 형성 부전,
또는 허친슨, 반상치, 터너지아 이렇게 세 가지는 위에서 본 치관의 이상과 같죠? 그래서 외우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위에서 치관의 이상 3개를 외웠다면 요 밑에 있는 것도 같이 외워지니까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으로 구강연조직의 이상입니다. 구강연조직 하면 첫 번째로 볼 것은 소대의 이상인데요. 소대가 너무 짧거나 또는 너무 크거나 해서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설소대 이상. 설소대는 혀얼 하면은 밑에 있는 그 소대 말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게 너무 짧거나 너무 길면 혀의 운동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혀를 전방으로 내밀 시 혀 첨단부가 둘로 갈라지는 설소대 유착증, 설소대 단축증 또는 설강직증이라고 합니다. 젖먹이 아이 시에는 젖을 빨기가 힘들고 소아의 경우에는 발음장애가 나타나기도 해요. 치료는 소대를 절단하거나 연장해줍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상수소대 이상인데요. 이것은 위의 입술 아래쪽에 있는 소대를 말하는 거죠. 이럴 때는 상악 좌우 중절치 사이에 이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똑같이 절단이나 연장입니다. 세 번째로 협소대 이상에서는 이 부근에 치아가 있을 시에 치주 질환의 이완이 굉장히 쉬워요. 또 치아가 없을 시에도 문제인데요. 치아가 없으면 의치를 만들 텐데 그런 의치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혀의 이상이에요. 혀가 너무 큰 것, 그래서 대설증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클 거자 거설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발음장애, 섭식장애, 호흡장애가 나타나고 하악이 앞으로 나오는 하악 전돌이나 개교,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는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혀가 너무 커서 입을 못 닫는 거죠. 종양이 있거나 다운 증후군에서 대설증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혀 축소술을 시행해줍니다. 두 번째로 소설증은 아까 대설증과 반대대로 혀가 작다는 건데요. 선천적으로 혀가 작을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설 종양을 제거한 후에 소설증을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발음, 섭식 또는 연화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삼키려면 혀로 밀어줘야 되는데 혀가 너무 작아서 연화 장애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으로 균열설 또는 구상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설배부에 고랑이 생겨서 이 사이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다운 증후군에서 많이 보이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정중능형 설염인데요. 이것은 설배부의 능형에 적색 얼룩이 생깁니다. 딱 사진을 보면 네모나게 생겨 있거든요.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정중앙에 능형에 설염이 생겼다. 정중 능형 설염. 원인은 캔디다증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평활설입니다. 이게 혀의 위축이라고 해서 원래는 혀 위에는 돌기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 광택이 나고 자결감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주로 설유두가 위축돼 있을 때, 비타민 B가 결핍되었을 때 또는 악성 빈혈 등에서 관찰이 되는데 이렇게 원인을 아는 것은 원인을 제거해서 치료하고 난치성인 것은 대증요법을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흑모설, 모설증인데요. 이것의 원인은 향균제나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제의 장기 사용으로 구강 내에 있는 구강 세균총의 변화 때문입니다. 치료는 약제 중지 또는 변형 아니면 혀 브러쉬를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흑모설일 때는 혀에 하얗 검정색 털이 난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세 번째로 구순의 이상을 보면 첫 번째 대순증, 같은 말로 거대순과 거순증이라고 합니다. 클 거자를 쓰거나 큰 대자를 쓰죠. 치료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입술을 부분 절제합니다. 두 번째로 이중순은 붉은 입술 부위가 이중으로 있는 걸 말하는데요. 상순과 하순 모두에서 관찰이 되며
후천성일 경우 말하는 습관이나 외상에 의해 이중순이 생깁니다. 치료는 외과적 절제를 시행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매복 치아 중 치아 전체가 뼛속에 있는 것을 뭐라고 했죠? 노출돼 있는 건 부분 매복치라고 하고, 뼛속에 전체 다 있는 것을 완전 매복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끔 전체 매복치?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응, 지읒 매복치라고 생각하세요. 완전 매복치, 이응, 지읒. 이응, 지읒은 인정이잖아요. 또 진짜 매복치로 인정해준다. 완전 매복돼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 매복치입니다. 두 번째, 매복치아는 어디에 많이 생기는가? 총 3곳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하악 제3대구치, 그리고 포크 모양, 그렇게 외우면 상악현치, 그리고 정중과잉치. 3번, 치열상의 정상적인 위치에서 편의된 치아를 아까 본 위치보다 앞에 나가 있었으니까 전위치라고 한다고 했죠. 이것을 영문으로 하면 자꾸 삐딱하게만 나가는 말포이를 닮았다고 해서 말포스트 투스. 이것은 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한 건데 아까 빙빙 도는 곳 하면 염전, 그래서 염전치입니다. 염전치는 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한 것으로 단근치일까요? 다근치일까요? 다근치는 못 돌겠죠. 그래서 단근치입니다. 그리고 치관의 이상 예시 3가지를 쉽게 외우는 걸 알려드렸는데, 꽃봉오리 모양, 오디 원추, 이렇게 꽃봉오리 모양, 오디 모양, 원추 모양, 이렇게 3가지가 치관의 이상 예시였죠. 그 외에도 허친슨, 터너, 그리고 반상치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이상 시에 젖먹이 아이는 젖벌기가 힘들며 소아는 발음장애가 나타날까요? 네, 설소대 이상시입니다. 7번째, 소대 이상 중 상악 좌우 중절치 이개가 생기는 것은 상순 소대 이상입니다. 8번째, 설배부 중앙에 능형의 적색 얼룩이 생기며 원인은 캔디다증 감염인 것은 아까 6글자였죠. 정중, 능형, 설염. 네. 그리고 9번째, 흑모설 치료법은 흑모설은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약물을 장기간 사용해서 구강 내 세균총의 변화 때문에 생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약물을 끊어주거나 바꾸어주거나 또 혀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